요즘 일본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젊은 여성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취미를 넘어 한국 유학이나 취업까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자와의 결혼을 꿈꾸며 특별한 만남을 찾아다니고 있는데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일본 여성은 한 후배와 만나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과연 지금 일본 여성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지금은 한국 성을 가진 주유키코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인 남편 주진호와 결혼해서 지금의 성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일본에서는 결혼하면 여자가 남편의 성을 따르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이 규정에 대해 말이 많죠. 시대에 뒤떨어진 관습이라며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고요. 저도 그 의견에는 동의해요. 여성의 사회 진출을 막는 요인이 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제 경우에는요. 제 성이 주씨가 된 것이 이상하게 싫지는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해왔던 저에게는 이 변화가 오히려 자연스럽게 느껴졌달까요? 그래서 지금도 한국식 성과 제 이름이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가족은 도쿄의 히카리가오카에 살고 있어요. 남편과 저, 그리고 올해로 12살이 된 아들 진수, 이렇게 세 가족입니다. 진수는 신주쿠에 있는 도쿄 한국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입학할 때는 지원자가 많아서 추첨까지 해야 했는데 정말 다행히도 붙었답니다. 덕분에 진수는 지금 그 학교에서 잘 다니고 있어요. 사실 진수를 일본의 공립학교 대신 한국학교에 보내고 싶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남편이 한국인이니 당연히 아이가 한국어를 잘 배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컸죠.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었어요. 도쿄 한국학교는 교육의 질이 정말 뛰어나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이 있을 정도로 영어 교육에 공을 들이고 전반적인 교육 내용의 깊이가 일본의 학교와는 많이 다르다고 해요. 일본의 사립학교와 비교해도 훨씬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저희 부부로서는 진수를 한국 학교에 보내고 싶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면서도 학비가 놀랍도록 저렴한 점도 한몫했어요. 한국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아쉬운 점도 있긴 해요. 학교까지 거리가 있어서 전철을 타고 가야 하거든요. 하지만 진수가 씩씩하게 잘 등교해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히카리가오카로 이사를 온 것도 이런 이유들과 관련이 있어요. 히카리가오카는 도쿄에서도 비교적 월세가 저렴한 대규모 단지로 유명한 곳인데요.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한국 문화를 접하기에도 좋아요. 특히 도쿄 한국학교까지 환승 없이 갈 수 있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매력적이었죠.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진수가 편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점이 저희에게는 큰 위안이에요. 가족이 이렇게 도쿄에서 자리 잡고 살아가는 일은 분명 쉽지만은 않았지만 지금은 참 만족하며 지내고 있어요. 물론 여전히 바쁘고 가끔은 힘들기도 하지만요. 저처럼 다른 나라의 문화를 사랑하고 그 문화 속에서 가정을 꾸려가며 살아가는 분들이라면 제 이야기에 조금이라도 공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언니와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얼마 전에 언니를 만났어요. 둘이 오랜만에 신주쿠 백화점에서 쇼핑도 하고 맛있는 식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답니다. 평소에 각자 바쁘다 보니 자주 만나지 못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내어 함께하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언니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꽤 오랫동안 일한 베테랑인데 요즘 병원에서 젊은 간호사들 사이에 재미있는 변화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한국에 대한 선망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니 말로는 요즘 젊은 간호사들 중에는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언니가 말하길 자기 동생인 제가 한국 남자와 결혼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로는 더 난리가 났대요. 후배 간호사들이 계속 언니에게 말을 걸면서 저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궁금해하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한국 남자를 소개해달라느니 제가 결혼하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얘기해달라느니 심지어는 저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언니는 솔직히 조금 귀찮을 정도로 자주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국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됐던 때와는 정말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때는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 자체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K-팝, 드라마, 그리고 영화 같은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으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좋아졌잖아요. 언니 병원의 후배 간호사들도 그런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언니와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도 어쩐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이 생겼어요. 언니가 병원 후배 중 한 명과 저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그 후배 간호사는 특히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고 한국어도 조금 공부하고 있대요.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해서 한번 만나보기로 했답니다. 사실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살짝 기대되면서도 조금 긴장되기도 해요. 제가 겪은 일들과 한국에 대한 저만의 시각을 나누는 게 그 친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또 요즘 젊은 세대가 한국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라서 저한테도 의미 있는 만남이 될 것 같고요.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의 일이 떠오르네요. 지금의 남편 진호 씨를 처음 만났던 날은 제 인생에서 정말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있거든요.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한국 가수들이 일본에 진출하기 시작하던 시기였어요. 동방신기와 빅뱅이 조금씩 일본에서도 인기를 얻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특히 빅뱅에 푹 빠져있던 때였어요. 그들 덕분에 한국어 공부도 시작하고 한국 드라마도 자주 보게 됐죠. 지금은 한국 문화가 워낙 대중적이지만 그때만 해도 그렇게 흔한 취향은 아니었어요. 겨울 연가가 주부들 사이에서 대인기를 끌던 시기와 비교하면 제가 좋아하던 K-팝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조금씩 관심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국 가수를 좋아한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약간 특이한 취향이라는 시선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 시절 저는 중견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주변 직장 동료들은 대부분 중년의 아저씨들. 일본에서는 직장에서의 만남이 결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제 환경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대로는 결혼은커녕 남자친구도 못 만날 것 같다는 위기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한류를 좋아하는 친구가 저에게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한국 남자들과 미팅을 할 건데 참가해보지 않겠냐는 거였죠. 당연히 저는 바로 갈게 라고 대답했어요. 사실 그때는 어떤 미팅이나 소개팅이든 절대 거절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한국 남자들과의 만남이라니 저로서는 놓칠 수 없는 기회였죠.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미팅에 참가했는데 거기서 지금의 남편 진호 씨를 만났어요. 미팅은 네 쌍의 한국과 일본 남녀가 함께 팀을 이루어 한국 요리를 만들고 이후에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는 이벤트 형식이었어요. 저는 진호 씨와 같은 팀이 되었고 처음 봤을 때부터 눈에 띄는 사람이었어요. 참가자들 중에서도 단연 돋보였거든요. 진호 씨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클 정도로 큰 키에 듬직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외모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일본 남자들처럼 수동적이지 않고 저를 매너 있게 리드해주는 그의 태도에 정말 두근거렸어요. 같이 요리를 하면서도 저를 자연스럽게 챙겨주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어 보이던지요. 사실 저는 그날 첫눈에 진호 씨에게 반했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제 마음을 표현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진호 씨도 저에게 관심을 가져줬고,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진호 씨는 원래 미팅에 나올 생각이 전혀 없었대요. 하지만 참가 인원이 부족하다는 선배형의 끈질긴 부탁을 받고
어쩔 수 없이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 나오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모습이 오히려 싫지 않았고 덕분에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다고 말해주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의 용기와 적극적인 태도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행복한 결혼 생활도 없었을 거예요. 남편과의 첫 만남을 회상할 때마다 그날의 설렘과 기쁨이 다시 떠오르곤 해요. 언니네 병원의 후배 간호사 에리카 씨와 차를 함께 마시기로 했어요. 에리카 씨는 20대 초반으로 저와 나이 차이가 꽤 나지만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덕분에 금세 친해질 수 있었죠. 에리카 씨는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 중이라고 했는데 대화를 나눠보니 꽤 유창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는 한국어로 대화를 시작했어요. 일본인 둘이서 한국어로 이야기하다 보니 살짝 어색하면서도 묘하게 재미있었어요. 왠지 한국에서 유학 중인 느낌이랄까요? 에리카 씨는 요즘 한국의 아이돌 그룹에 빠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븐틴을 제일 좋아한다고 했어요. 세븐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반짝이는 눈빛을 보니 저도 젊었을 때 빅뱅을 좋아했던 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에리카 씨는 한국 유학을 목표로 돈을 모으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간호사라는 자신의 직업을 살려서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놀랐어요. 요즘 젊은 세대가 한국 문화를 단순히 즐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미래와 연결해 생각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에리카 씨는 한국 남자와의 결혼에 대한 꿈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지금의 남편과 만나게 되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친구들 중에는 한국의 결혼정보 회사에 등록한 사람이 꽤 많다고 했어요. 에리카 씨는 기왕 조건을 보고 결혼할 거라면 여유도 있고 매너가 좋은 한국 남자가 인기 있는 게 당연하다라며 웃었어요. 하지만 본인은 아직 연애 결혼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저처럼 소개받은 자리나 각종 이벤트에 참가해 보려고 한다고 했어요. 좋은 만남이 없으면 자신도 결혼정보 회사에 등록할 생각이라고 솔직하게 털어놓더라고요. 에리카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제 결혼 초기를 떠올리게 되었어요. 지금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지만 당시에는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는 이유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던 적도 있었거든요. 홍기를 넘긴 노처녀라 어쩔 수 없이 한국 남자와 결혼하는 것 아니냐 라는 식의 수군거림도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분위기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게 유행을 선도하는 느낌이고 일본 남자들도 한국풍으로 옷을 입고 꾸며야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에리카 씨 말로는 전문직이라면 일본에서 일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일하는 게 더 연봉이 높고 일본보다 사회보장료가 낮아서 실질적으로 받는 월급이 더 많다고도 했어요. 사람들의 인식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다니 세월이 흐른 게 정말 체감되었어요. 아들 진수가 결혼 정년기가 되었을 때는 또 어떤 분위기가 될지 상상조차 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어떤 시대가 오든 제일 중요한 건 진수가 행복한 삶을 사는 거겠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에리카 씨와의 대화가 참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젊은 세대의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저도 제 삶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거든요. 제 인생은 한국과의 만남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에 관심이 있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인 남편을 둔 일본 아내가 되었죠. 문화의 벽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느껴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 어디서 만나든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제 인생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국경을 넘고 문화는 서로를 이해하는 다리가 될 수 있거든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유키코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